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까지 녹습니다.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선생님, 치과의사 오성준입니다.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잇몸에 상처가 생긴 거겠죠? 어찌되었건 잇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걸 심화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치은염이라는 건 치은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잇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잇몸 주변에 마일드하게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긴 걸 이야기하고, 이걸 방치하면 심화돼요. 그래서 더 심해진 게 치주염입니다. 잇몸과 치아의 주변 조직까지 그 염증이 파급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까지 녹습니다. 치아에서 고름이 나오는 걸 넘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앉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넘어가서 전신적으로 파급돼서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미생물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들이 잇몸 안에 침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잇몸 염증이죠. 양치질을 잘 안 하면 당연히 잇몸 염증이 심해집니다. 특히나 치아하고 잇몸 그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플라그들을 제거를 잘 안 해주면 생길 수 있고요. 치석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양치질을 잘 안 하는 거, 담배를 피는 거, 수면이 부족한 거 전부 다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접근들이 많긴 해요. 초기에는 잇몸 염증을 좀 덜 일으킨다. 그런데 잇몸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빠른 식으로 악화시킨다 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도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에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잘 막아주고 방어벽을 세우면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이 방어벽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투과성의 변화가 생기면 또 잇몸 염증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임신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염증들도 있습니다. 잇몸 염증하고 만성질환은 정말 많은 연관관계가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병의 합병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는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6번째 합병증으로 잇몸 염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잇몸 염증이 있으면 그게 심화되면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신질환을 심화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예요.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조산이라든가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들, 류마티스형, 관절염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요새는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을 한다고 해서 자주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정을 하게 되면서 구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철길 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브라켓을 설치하고 철길을 깔았을 때 그 철길들 사이사이로 음식물이 끼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잇몸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잇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치과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과에 대한 걸 물어보셨으니까 치과에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스케일링이 있어요. 스케일링이라는 건 치아와 잇몸이 있으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의 위 혹은 경계선 부분까지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법이자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잇몸 쪽으로 더 깊숙이 뿌리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플라그랑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을 루트 플래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잇몸 치료해야 돼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 루트 플래닝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할 때 결국은 잇몸 조직을 드러내고 치아 뿌리 깊숙한 곳에 있는 치석하고 플라그, 그 다음에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해야 될 때, 이걸 보통 치주 수술이라고 쉽게 부르긴 합니다. 이 치주 수술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염증이 심한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약물을 통한 방법들이 있어요. 잇몸 염증이라는 건 결국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항생제죠.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항생물질이 나오든 아니면 입안에 국소적으로 투여를 하든 입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미생물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죠. 통증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죠. 정말 중요한 예방법이자 잇몸 염증을 좀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매번 얘기하듯이 양치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한테 맞는 칫솔하고 치약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잇몸에 염증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피로인산나트륨 혹은 아미노카프로산 이런 성분들이 치약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항염 치약 키워드를 쓰는 치약들에 많이 있는데, 그 성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좀 억제한다거나 플라그가 치석으로 변하는 걸 좀 억제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 칫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치질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계속 잇몸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일단 초미세모는 쓰지 마세요. 혼합모라든가 너무 두꺼운 칫솔모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초미세모 같은 경우에는 플라그가 잘 안 닦여요. 좀 두꺼운 너무 굵은 애들은 닦으면서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미세모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구강 내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은 가글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구강 내 미생물 활성도나 구강 내 미생물 세균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잇몸이 정말 내가 안 좋다라는 분은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치간 칫솔은 치아하고 잇몸 그 사이 빈 공간에 잇몸에 타겟팅돼서 닦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형화된 칫솔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곳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돼요. 이게 사실은 잇몸 염증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치간 칫솔, 가글, 양치질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순서는 치간 칫솔을 먼저 하셔도 되고 치실질을 먼저 하셔도 돼요. 이 치간 칫솔이나 치실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치아 사이가 약간 벌어졌을 때 가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가글 성분을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구강 내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면역, 방어 물질이 있어요. 뭐냐면 침입니다. 그래서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무가당 껌을 씹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잇몸 염증이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잇몸 염증이 있을 때 조금이나마 증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B라든가 C, 비타민 E 이런 분들이 잇몸 염증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당연한 거지만 술, 담배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정말 심화시킬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줄이거나 아예 안 피는 게 좋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반응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 심할 때는 좀 음주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잇몸 염증에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제, 건강보조식품이다 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입증된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예방 차원이라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드시는 것도 뭐 그렇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거. 그나마 요새 조금 도움되는 거라고 논문 나와 있는 거는 구강 유산균이에요. 유해한 균을 어떻게 보면 억누를 수 있는 건 유익균들이거든요. 그런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익균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요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잇몸 염증이라는 건 미생물이 잇몸에 들어와서 잇몸의 방어벽을 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미생물 수를 줄이거나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환경, 즉 플라그나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습관을 건강하게 고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